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재까지의 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항공 인수포기 정황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시장의 핫한 종목으로 주목받는 걸 보니 이 이야기의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느낍니다. 오늘 장 마감 후 시간을 거르도 중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산업은행 측에 회신해야 하는 답변 기한이 2일까지라는 기사인데요. 저번 영상에서 예측했던 딜 종료 예정일과 거의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되도록이면 시간의 진행 순서 그대로 진행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2019년 11월 12일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다들 아시다시피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평소 언론 앞에서 인터뷰하는 걸 기피하는 정몽규 회장도 밝은 표정으로 그날은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 이후 본 계약이 이루어지는 12월 27일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아시아나항공을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따가도 설명할 기내식 사건, 라인펀드, 금호산업 불법 지원권 등등인데요. 양측은 본 계약 전에 향후 문제가 될 시에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 금액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처음 총 인수 금액의 10%가량인 2,500억가량, 금호에서는 구주대금의 5%가량인 150억 정도를 가지고 협상하다가 결국 구주가격의 9.9%인 317억에 합의를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연하게도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 관련 결정한 과징금 액수가 320억입니다. 거의 전액 전체 금호그룹에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본 계약이 체결되고 현대산업개발은 거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연초에 성대하게 신년사를 언론에 발표하고 아시아나항공 마크에서 금호 마크를 먼저 떼야 한다고 언론에 흘리는 등 꿈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이때 통큰 회장님께서 엄청난 실수를 하나 하십니다. 바로 자회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 3년 고용승계 보장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딜의 결말이 인수로 가지 못할 거라 가장 자신있게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서 인력구조 조정 없이는 항공사 운영은 절대 못합니다. 물론 양 회사의 합의하에 인수 조건을 다시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언론의 고용승계 문제가 한 번도 협상 의제로 올라왔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실제로 인수할 의지가 있다면 무조건 이 조항부터 올려놓고 손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던 도중 아시다시피 1월 20일에 그 질병이 국내에 최초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2월 10일 슬슬 이상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하면서 협상결렬 전문 컨설팅 업체 맥킨지를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PMI로 선정했다는 뉴스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엄청난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3월 말 현대산업개발이 시간 벌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고 4월 초 아시아나항공 인수대금에 포함된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대금 납입 일정이 무기한으로 연기됩니다. 각국에 신청한 기업결합 중 러시아 쪽의 기업결합이 끝나지 않았다는 명분이었기에 지켜보자는 입장들이 많았지만 4월 6일 맥킨지가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인수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현대산업개발에 전달하면서 사실상 이 시점부터 명분 쌓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인수협상 당시 최초 법률 자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는데요. 이 시점에 산업은행 출신 인사가 고문으로 있는 딜 파기 전문법인 김앤장을 추가로 선임했다는 기사가 흘러나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김앤장은 이때부터 사실을 계속 부인해왔으나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런 기사들은 흘러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후의 일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재실사 요구를 하고 거절, 그리고 대표이사, CEO끼리 만남 등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근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언론 플레이로 1조를 깎아주겠다, 의지를 보여라 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이미 현대산업개발의 인수 포기 명분은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기내식 사태 등으로 인한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한도로 설정해놨던 손해배상액은 가볍게 넘겼고 금융감독원에서 개인에게 100% 배상을 결정한 라인펀드 사태 관련 아시아나항공 손해액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식회계 관련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를 발췌해 왔는데요. 2017년에 5천만 원이던 장기금융상품이 2분기 말에 1,121억 원이 되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정상적이라면 장기금융상품을 보유해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나요? 10원이라도 해지해서 빚 갚고 현금으로 악착같이 보유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라인펀드와 같은 회수 불가능한 곳에 묶여있던 손실이 유력한 장기 상품을 저렇게 회계 처리해놓고 2분기 실적을 억지로 흑자로 돌려놓은 것이라면 인수무산 후의 장기간 소송 때 현대산업개발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 되지 않는 영상에도 구독자 100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주 남은 기간 다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